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9주차 복습 테스트 20문제 이번 주에 풀기로 했죠. 오늘 월요일 1번부터 4번까지 재무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무 좀 어렵죠? 어려운데 또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 있었지 하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본서 읽기보다는 훨씬 짧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총액을 기재부가 배분해주면 그걸 통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 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집권화되어 있는 방식까지는 맞는데 사실 집권화시키는 건 총액이고요. 부처의 사업별 전력 재원 배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고요. 부처별 사업별 재원은 부처의 자율성의 근거를 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 뒤에 부분이 틀려서 얘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말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집권화도 많고 맞고 예산 할당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만든다고 했죠. 거기에 총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전략적인 기획을 한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자율적인 편성을 하는 건 분권의 확대, 이 두 가지를 같이 실시하고 있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 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 발전 촉진,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재량을 분명히 확대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재부의 여전히 사업 통제 기능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은 1번이 됩니다. 되나요? 네. 자, 2번 갑시다.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장에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감사원 통지를 해줘야 돼.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누가? 그건 기재부 장관이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배정이 아니라 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은 X고요. 3번 사고 2월은 집행 과정에서 재해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하고요. 4번 계속비는 완성의 기간이 좀 걸립니다. 수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비의 총액, 연도별 지출액, 연부액이라고 표현하죠. 연도별 들어가는 돈, 이걸 정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 동안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옳지 않은 선지는 2번이 됩니다. 자, 3번 갈까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래요. 전용은 행정과목 사이의 융통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항과 모계 금액을 전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과목 사이의 융통이라는 것만 제대로 썼었으면 맞는 선지인데 지금은 일단 틀린 것 같아요. 이체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이 있다. 자, 이럴 때에는요, 현재 행안부 장관이 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이체를 하죠.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이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뜬금없는 이 사람 안 됩니다. 요거 X가 되고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 예산의 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해서 현재 허락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지출 권한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뭐가 다른데요? 지출은 지출 연도에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세입 세출 예산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그 채무 부담을 해야 하는 행위만을 허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하면서 이 표현 정확하게 구분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죠? 자, 2월은 당해 연도 예산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풀 때에는 법령 내용을 꼭 읽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설지도 좋지만 가능하면 기본서에 해당 부분 법령 읽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4번입니다.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이요. 단식보기는 현금주의, 복식보기는 발생주의 회기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요.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현금 수취 시점이나 또는 현금 지불 시점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입은 납세 고지, 세금 이때 내세요. 그리고 지금 지불은 지출 원인 행위. 이런 시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X고요.
복식보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차변,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사이의 차변, 대변,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해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기 쉬운 건 단식보기가 아니라 복식보기의 특징이죠. 정답되는 건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정부회계 기장 방식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좀 까다로운 선지들을 일부러 많이 골랐어요. 왜냐면 재무행정이 어떻게 출제가 되길래 도대체 어려워하나 이런 느낌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재무행정은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법령으로 그 내용을 다듬어 줄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이제 공단기는 새로운, 네,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현장 수업, 기출 수업,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또 만날 거고요. 내일 아침에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